전영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참 오랜만에 뵙네요. 바쁘셨겠죠? 자, 제 말이 잘 들리시나요, 이제? 들리시면 들리신다고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브라이언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브라이언이라고 불러드리면 되나요? 지난주에도 뵀었는데. 자, 이제 6분이 들어오셨고요. 시간이 9시 1분이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신다고요? 좋습니다. 오늘 잘 보내셨나요? 또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 시간까지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으니까 오늘 저와 만나겠죠? 저도 아주 잘 지냈고요. 이번 주는 좀 재밌는 일이 아니군요. 좀 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8분이 김민선 선생님 제 친구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번 주 정말 잘 보내고 이제 다음 주 또 우리 또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이 강의하는 것들은 매주 일요일 밤 9시 하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 강의의 어떤 목적은 제가 수행을 통해 깨달은 것과 마음 치유를 통해 얻은 것으로 그 경험으로 사람들이 마음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을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또 잘 살으실 텐데 이제 9시에 일주일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제 또 다음 주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어떤 마음 정리들, 그 다음에 마음 단단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9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 제가 뭐 30분에서 1시간 했는데 지난주도 보니까 한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1시간이 걸렸고 이번 시간부터는 체면 명상도 할 겁니다. 체면 명상도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분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제가 수행을 통해서 아까도 지금 명상을 하다가 깨어서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 무한서처라는 그 선문답집입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벽암록이라는 거기에 있는 어떤 무한서처, 이게 없을 무자에다가 찰 한자, 더울서. 예, 김나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처처자인데 무한서처라고 해서 이 겨울에 아주 알맞는 그 선문답인데요. 어떤 선객이 동산 스님한테 여쭸어요. 스님, 이렇게 추운 이런 추위나 더위가 오면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스님이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냐,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또 스님이 또 그런 거죠. 도대체 추위와 더위가 없는 그곳이 어디란 말씀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게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극락, 어떤 형이상학적인 대답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동산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추울 때는 추위가 너를 얼려 죽이는 곳, 더울 때는 더위가 너를 쪄 죽이는 곳이, 그곳이 바로 무한서처다. 스스로 추위가 너를 얼어 죽이는 곳까지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전부 다 우리가 산다는 것이 곤데 어디를 도망가겠냐 이거죠. 여기 가도 고통, 저기 가도 고통. 그러면 진짜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삶 속에 푹 빠져보라는 겁니다. 그 삶 속에 진짜 푹 빠져서 막 여러 가지 어떤 그 일어나려고 행동들을 하다 보면 그곳에서 뭔가 행복이 꽃필 수도 있고 그곳이 극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한서처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택이고 의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40년, 50년, 아마 60년 살아오신 분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우리의 의도대로 살아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회가 시키는 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니 대학교를 갔고, 대학교를 졸업하니 일자리를 얻었고, 일자리를 얻고 어느 정도 되니까 결혼을 했고, 어떤 의도보다는 그냥 흐름에 의해서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 의도, 내 의도대로 살아가자는 건데, 그래서 어저께죠, 제가 하나의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아침에 그 식사를 안 해요. 식사를 안 하는데 아침에 순두부찌개를 먹었는데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배가 좀 그냥 막 더부룩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순두부찌개를 먹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운명인가? 그러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순두부찌개를 먹기 전까지는 저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먹고 난 후에는 그 순두부를 먹은 것은 나한테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운명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걸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나의 선택인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선택하면서 내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연초라서 뭐 사주를 보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사주를 보니까 여름에 뭐 잘 되겠대. 그거 어떡하라고요? 그럼 우리는 여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 그건 또 잊어버려요. 그럼 사주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올해 어떤 목표를 세워서 어떤 선택들을 해가면서 나갈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랍니다. 내 어떤 선택들이요. 자, 오늘 어저께죠. 어저께 제가 참 좀 안 좋은 일인데, 어떤 안 좋은 일이냐면, 아마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선배 한 분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분 오피스텔 앞에서, 그 오피스텔에 갔더니만 잠겨져 있어서 뭐 어차피 뭐 어디 일 갔다가 오실 테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앞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를 남겨놨죠.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오시면 전화를 주세요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식당에서 9시에 문을 닫아서 9시까지도 그 선배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왔죠. 그냥 뭐 어떻게 내가 그분하고 정확하게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즈음에 토요일쯤 5시 정도에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냥 가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면 있겠지. 그래서 제가 간 거니까, 그분의 어떤 뭐 허락을 받고 아니면 그분하고 약속이 돼서 간 거 아니까, 저는 아무런 어떤 마음의 끄달림 없이 그냥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분이 계속 연락이 없어요. 이게 지지난주가 계속 연락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어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전화를 해본 거예요. 우연하게 9시에.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저하고 관계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이 양반 나하고 장난하나? 그런데요, 이분이 뇌가 별로 좀 안 좋았는데 단기 기억상실증이 온 겁니다.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본인하고 저하고 관계가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떤 그 드라마상에서만 보던 일이죠. 드라마상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억을 찾고, 제가 단단이라는 걸 알고 저 통화를 하면서 제가 토요일날 가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 작업을 하다가 한 3일 정도 밤을 샌 거 봐요. 내가 별로 좋지도 않은 분이.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딱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정말 영화상, 드라마상에서만 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의 선택이었어요. 왜? 젊은 날 제대로 자기 몸 관리를 못한 거죠.
젊은 날 술 먹고 과로하고 그 일 자체가 과로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지만 거기다가 또 술까지 먹고 하면서 한번 거의 뭐 쓰러지는 정도의 어떤 그리고 돈도 많이 잃어먹고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어제 가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관리가 중요하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는 뭐냐면 나의 의도와 의지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다른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변에 신경 쓰지 말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무한서철하고 내가 지금 오늘 푹 빠져가지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가 되면 뭐가 될 거다? 나는 코로나 이후에 뭘 할 거야? 늦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은 다 힘드니까 그 힘드니까 참을 만해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이럴 거라고요. 더 열받을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여기서 더위도 느껴보고 추위도 느껴보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또 발생하고 또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럴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TVN이라는 그 방송 프로에서 그때 나는 내가 되기로 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사례를 갖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봤습니다. 공통점을 알아봐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사이트,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따라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비즈니스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강남구 대표라는 작심이라는 회사의 CEO인 강남구 대표의 사례를 볼 텐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독서실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독서실은 사양산업인데 그걸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보니까 프리미엄 독서실 사업 4년 만에 업계 1위가 됐고 이 친구가 생각했던 것은 독서실 플러스 최고의 저렴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자였습니다. 지금 시중에 뭐 이시원, 시원 영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하고 어떤 계약을 맺어서 그들의 콘텐츠를 자기 독서실에 오는 사람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들려주는 거죠. 이때 어떤 이 사람의 가치는 뭐였냐고 하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대요. 라면을 못 먹을 정도로 집안이 가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었고 굉장히 밝은 티를 냈는데 그래서 돈 걱정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대학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 나는 모른다. 나는 무지 상태다. 나는 무조건 배워야 한다. 이 친구가 한번 실패했을 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무지 상태다. 나는 무조건 배워야 한다. 저도 올해 이 마인드를 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무지 상태다. 나는 무조건 배워야 한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열심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 기준이 틀렸던 겁니다. 밤을 새기도 하고 하면서 21세에 채원서 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 행동력이 떨어지는데 이 친구는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현장을 실제로 본인이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구 대표의 이 독서실 사례를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요. 리아킴이라는 아주 젊으신 분의 안무가입니다. 근데요, 이분이 이제 그 안무 댄스 스튜디오를 설립했는데 이 수강생의 70%가 외국이네요. 아주 독보적인 안무죠. 이 사람은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무를 하면서 추는 건데 아주 독보적인 안무를 한 거죠. 84년생인데 6년 만에 2250만 명 구독자를 유튜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 지독하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튜디오에서 지하 스튜디오에서 생활하고 했는데 그래도 건강도 별로 안 좋아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궁핍한 현실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춤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고요. 참 힘들었대요. 지하철 길거리에서 춤도 추고 뭐 유튜브로 올리고 그러면서 창작 안무를 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춤을 시작한 것은 중3 때 마이클 잭슨한테 빠지면서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그 학원에 가면서 푸시업을 하루 1000개 하고요. 암웨이브가 이렇게 흔드는 건가 봅니다. 암웨이브를 1000개 하고, 그 다음에 잠을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안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춤에 어느 정도 대가가 되는 거죠. 미친 듯이 했대, 미친 듯이. 근데 중국 대회 나가서 계속 패배하고 우울증 걸리고 뭘 하면서 이 친구도 그랬대요. 야, 처음부터 다시 하자. 기본기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니아킴의 그거였고요. 자, 이문주 대표라는 분입니다. 직원이 100명이고 매출이 180억이고 아시아 최고의 푸드 콘텐츠 회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이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고대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 대학 3년 동안 뮤지컬만 했대.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울지로에서 우연히 삼겹살을 먹고 그걸 유튜브에 올렸더니만 아주 유튜브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음식으로 한번 해보자, K푸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지금 K체면 멘탈로 한번 해볼까를 얘기합니다. 전 세계로 나갈 때 K체면 멘탈, 이렇게 이걸 한번 따봤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힘들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가 힘든 것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그냥 힘든 거야. 지금 힘든 게 네가 뭔가 어떤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힘든 거야. 삶 자체란 힘든 거야.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삶 자체가 고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처님이 고라고 한 것은 이 생활이 고라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고라고 한 것은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오히려 나를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5명의 모든 사례가 공통점이 나올 텐데 다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 친구는 뭘 해도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투자자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는 이 사람의 아이템보다는 이 이문주라는 사람에게 이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가 8,200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22억을 회수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푸드를 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하는데, 특히 이 코로나 때 아주 대박 난 거죠. 왜냐하면 간편식을 올리는데 그냥 뻔하지 않고 뭔가 사람들이 좀 끄는 것, 그런 것들을 해서 했는데 지금 돈을 수억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최혁재라는 수푼 대표인데, 수푼이 아마 무엇이 잘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건데, 이게 오디오계의 유튜버랍니다. 지금 매출 한 3천억 정도 되고요. 2016년에 20억이었는데 지금 3천억 회사로 가죠. 엄청나죠. 이분이 제일 처음에 뭔 사업을 했냐면 만땅이라는 사업을 했대요. 만땅 뭘까요? 우리 만땅 충전시킨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땅, 사람들이 대신 충전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홍대 앞에 가서 뭐 인형 뒤집어 쓰고 홍보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스타트업에서 돈도 받은 겁니다. 투자를. 그래갖고 어떤 LG25시 이런 어떤 그 편의점하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배터리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휴대폰에 이 배터리가 내장되어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망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잘 해갖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대기업 출신인데 이 배터리를 가지고 식당을 갔을 때요. 그랬더니 거기에 자기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야, 혁재야, 너 먹고는 사냐? 하면서 돈을 모아주더래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나와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리고 입에 칼을 물었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너희들보다 더 성공할 거니까. 그랬었는데 이 배터리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떡할 거냐 했죠. 보통 스타트업들이 망하면요, 어차피 투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청산입니다. 해산입니다.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 이 CEO는 또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때 이 친구는 해산을 안 하고요, 그냥 그대로 같이 간다 이랬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이 최혁재 대표를 믿어준 거죠.
그 사람의 실행력, 그 사람의 어떤 믿음, 이걸 믿어준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3천억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그들 믿었고, 이 사람은 무조건 한번 해본대요. 글로벌하게 나간 것도 직원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야,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 대박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실행력이 있었던 친구고요. 그 다음에 김창현이라고 글로벌 게임 회사 40대인데요. 이 친구의 그 어떤 닉네임이 그래요. 28세 때 게임을 개발했는데 16년 동안 세계 게임 해갖고 다 실패했답니다. 그런데요, 게임 하나 만들 때마다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갔대요. 그리고 뭐 본인 돈이 아니고 펀딩을 받았겠죠. 근데 세 개를 하면서 다 망했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래도 기존에 남아있던 친구들하고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 거의 뭐 세계적으로 1등인가 봅니다. 300만 명 돌파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고, 배틀그라운드 총 이용자가 4, 5명이 돌파했답니다. 2018년도에. 엄청나죠?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왜 실패했나를 한번 따져봤대요. 내가 이 업에 게임 개발에 맞지 않나? 내가 소질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죠. 실패의 요인은 뭐냐면 성공은 결과지 목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고 하면, 자기는 어떤 게임을 개발해야지 이게 목표가 아니라 얼마를 벌어야지, 게임이라는 그들만의 도전과 재미를 추구하면 성공의 결과로 따라와야 되는데, 게임으로 돈을 얼마 벌겠다는 목표를 세운 게 실패 원인이었답니다. 전 이거 보고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같이 마음 그 관리를 하고 마음 치유하는 사람이 자 매출액 1000억, 이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치유하고 또 체면을 잘 가르쳐주고 체면 멘탈 코칭을 하고 여기에 어떤 목표를 두고 집중을 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들은 야, 나 매출 얼마 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 세계를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을 해서 더 다시 만들었는데, 이분이 그래서 새로 시작한 게 있대요. 뭘 새로 시작했냐면, 작년까지도 성공의 크기와 무관하게 힘들었고 올해 초부터 명상을 시작했답니다. 오늘 여기서 체면 명상을 실제로 할 겁니다. 명상을 시작했고 실패를 만났을 때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11분 들어오셨는데 이 11분 중에 성공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화경주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오신 11명 중에서도 젊었을 때 실패도 하고 도전해갖고 성공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경험인데, 그러한 어떤 성공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너무 뜨지 않게 또 실패 속에서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실패했다고 앉아서 울고 있다? 그럼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 했을 때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둘게, 성공은 결과지 목표로 잡지 말라는 겁니다. 성공은 결과죠. 그렇다고 보면 야, 나 매출 몇 억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하고 어떤 거를 추구할 거냐, 내가 체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치유할 거냐,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목표가 되면 여기에 따른 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 내가 이 마음치유, 마음단단 연구소를 하면서 매출액 100억, 이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김창현 CEO의 말을 들면 그렇게 돈을 목적으로 이 성공을 목표로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 이 목표는 뭐냐? 가능성. 내가 어떤 도전, 어떤 재미를 갖고 추구할 거냐, 이거를 먼저 목표를 잡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5명을 얘기를 했죠. 5명. 그러면 그때 나는 내가 되기로 했다, 이 나온 5명 CEO들의 공통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점. 이들의 공통점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어떤 삶에 도움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뭐냐고 하면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평을 하냐고 하면 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던 겁니다. 이 사람 안에 열정과 에너지와 집념이 가득해서
야, 이 사람만 따라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평을 듣는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안에 저런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집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두 번째, 5명 모두 다요. 좌절, 실패, 열등감 이런 결핍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 처음부터 성공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런 좌절, 실패, 열등감 이런 결핍을 경험하면서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독특하고 탁월한 아이템인데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기존의 다른 것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다른 거죠. 그러면서 융합하고 컨버전스 하면서 사업화를 시켰던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죠. 내가 지금 체면을 할 수 있으면 체면하고 코칭하고 스포츠와 합쳐서 스포츠 체면 멘탈 코칭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것들 있는 것들을 융합을 하는 거죠. 컨버전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독특하고 탁월한 아이템인데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모으고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의미를 싣는 거죠. 내가 독서실을 한다고 하면 내 독서실에서만 오면 당신들은 최고의 컨텐츠를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돈이 없어도 여기에 오면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들은 처음부터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못 가졌거든요. 그 다음 5번째는 뭐냐면 실패 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리부트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김미경 강사의 리부트라는 그 책도 있죠. 이 실패 후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5명 전부 다 좌절, 실패, 열등감, 결핍을 경험했는데 그 실패 후 바닥부터 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음 단단함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함께 아주 시작부터 다시 해보자는 겁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겠지만 이제부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부터 한번 바닥부터 해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면 충분히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국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글로벌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이 게임을 만들 때도 우리나라 위주로 만든 게 아니라 해외 직원들을 뽑아서 해외 런칭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런칭을 했더라고요. 시작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지금 올해 목표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영어 공부가 잘 되었다는 결과는 뭐냐면 올해 연말에 제가 유튜브로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괜찮겠죠? I'm not in this world to live up to your expectation 이런 영어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해서 이 유튜브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로 한번 나가보자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때 나는 내가 되기로 했다 나온 5명의 CEO의 공통점이 5가지, 6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공통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배울 점이 뭐냐, 내 인생에 차용을 할 점이 뭐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에너지, 열정, 집념으로 재무장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에너지가 없고 열정이 없고 집념이 없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에너지와 열정과 집념으로 재무장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에너지, 열정, 집념으로 재무장이 됐다면 그 결과물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엄청난 에너지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집념이 있어. 저 사람은 뭘 해도 될 사람이야. 이 정도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마음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에너지, 열정, 집념으로 재무장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 간절함과 절실함을 갖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간절함, 절실함을 가지려고 하면 이 상황이 거의 벼랑 끝에 서야 돼요. 근데 벼랑 끝에 안 선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벼랑 끝에 선다?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루틴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간절하지 못하고 내가 좀 절실하지 못해도 내가 좀 안 해도 뭔가 그냥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정도라고 하면 계속 루틴을 통해서
간절함과 절실함을 얻는 겁니다. 오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제가 그 코칭, 체면 멘탈 코칭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루틴을 한 거예요. 저하고 약속한 것들. 그래서 팔굽혀 펴기 하고 윗몸 일으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니까 어땠니 하니까 정말 신기하더래요. 자기 그렇게 할 줄은 몰랐고 그렇게 하니까 또 뭔가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러 일으켜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상황이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예요. 근데 뭘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때 간절함이나 절실함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매일매일 의미 있는 루틴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루틴이 좀 만만해지고 즐거워야 됩니다. 팔굽혀펴기 100번, 1000번 너무 힘들어요. 내가 팔굽혀펴기를 100번 할 수 있다면 한 20번, 30번 하면서 지속하는 힘을 먼저 배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몸에 간절함과 절실함을 채워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떠한 좌절, 실패도 교훈적인 경험으로 인식하고 일어서는 의지를 가지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힘듦, 그 다음에 실패한 경험, 이걸 어떠한 좌절, 실패에서도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가지고 어떤 좋은 경험으로 인식하고 일어서는 의지를 갖자는 겁니다. 조엘 빌리님이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떠한 좌절, 실패에도 교훈적인 그걸 경험으로 인식하고 일어서는 의지를 갖자는 그런 말씀 가졌고요. 자,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뭘 제공해야 되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든 제품을 제공하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내가 체면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성실함을 가지고 있나?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까지 50년, 60년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성실함도 아주 좋죠. 아니면 어떤 지식, 내가 불교에 어떤 지식이 많다. 그것도 좋은 거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딱 보고, 그럼 기존의 다른 것하고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 게 없냐를 딱 보자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다 의미를 싣는 거죠. 아, 나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할 거야. 이 서비스를 할 거야. 이 컨텐츠를 제공할 거야. 이거로 이 제품을 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내가 세상에 뭘 제공해야 될까? 이것들이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연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니까 무조건 어떤 뛰어들어서 뭐 AI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야 될 거 못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지? 어떻게 보면 그게 잘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직장 생활만 하다 보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40년 동안 오면서 50년 동안 오면서 뭘 했지? 무엇을 했지? 그걸 천천히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중에 여기서 어떤 것들을 뭐 코칭을 아니 뭐를 한번 끄집어 오는 거죠. 내 거하고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연결시켰을 때 그 베이스에는 나름대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제공하고픈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의 어떤 사는 목적 어떤 의미를 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삶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뭔가 줄 수가 있고 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드디어 내 어떤 삶의 빅 Y하고 내가 하는 일하고 일치가 돼서 행복하게 그 일에 완벽하게 치열하게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거냐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자, 5번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 이때 나이가 중요하겠죠. 난 50은 늦어. 뭐 60은 벌써 늦었어.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부터 시작한다.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게 없어? 할 게 없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 내가 여태까지 해온 공부들 보면서 이걸 다른 것하고 융합을 시켜서 이제부터 이걸로 나는 세상에 내 가치를 인정받을 거야.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 자, 이제부터 내가 올해는 2021년도에는 이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이게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사람들을 위한 의미를 넣어서 세상에다가 내가 내년 정도에는 서비스를 하겠다. 뭔가 가치를 제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21년도를 구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막 힘들었던 마음, 아니면 정말 잃어버렸던 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냥 흘려버린 이 시간들. 왜 그랬을까? 10년만 좀 더 젊었으면 이럴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지금부터 해도 절대 늦은 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목표이고 이 가치가 목표이기 때문에 하는 만큼, 이번 생에서 하는 만큼 하다가 가서 남는 게 있다면 다음 생에 와서 하면 되는 거죠. 84세도 86세도 내가 이 바이올린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그런데 86세 배워갖고 내가 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돼요. 그렇죠? 못 되면 다음 생에 와서 또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마음 편안해지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닥부터 새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성실함, 착함, 사람들에 대한 예의, 그래 이런 것도 좀 있어. 그럼 거기다가 어떤 것을 더 융합을 시켜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치를 전해주면서 이번 삶의 목표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바닥부터 제일 시작해보는데 오늘 1월 17일이죠. 아주 좋습니다. 아직 1월달이 가지 않았고 우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음력이라는 새로운 또 설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루틴은 어떻게 하고 내가 목표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때까지 고민을 해서 계속 내일부터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설날 됐을 때 그때부터 카운트를 하면서 실제로 실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멋진 1년이 되겠죠. 그죠? 6번째. 내 나이부터 시작해서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건방진 자신감을 갖자는 겁니다. 내 나이부터 시작해서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건방진 자신감. 자, 제가 50살까지 회사 생활을 하고 나와서 50살부터 저 혼자만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50살도 늦은 거죠. 40살보다는. 근데 60살보다는 빠르죠.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절대로 빠른 나이도 없고 늦은 나이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을 못하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니 그 시간들이 이제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나간 건 그대로 놓고 이제부터 단 하루도 그냥 가지 않겠다는 거죠. 공부도 좀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로 남고 싶고 어떤 가치를 세상에 주고 싶은지 그 생각을 한번 이 1월 초에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5사람의 이 성공한 CEO들 부러워하지 말고요. 나는 그럼 뭘 할까? 저 사람들은 저 나이에 저렇게 했는데 나는 그럼 60살부터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힘을 줘야겠구나. 나는 50살 때부터.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밥맛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어떤 고통과 고민과 힘든 생활 속에서 올라간 사람들, 우린 그들한테 돈을 주면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멋지게. 그렇게 해서 딱 성공을 했을 때 젊은 사람들한테, 내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나는 50살까지는 이렇게 아주 평범하고 조용하게 회사 생활을 살았는데 50살 이후에 야, 이러면 안 되겠다는 자각을 가지고 긴장감,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너희들은 몇 살이니? 너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나보다 더 어린 나이잖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스토리를 전해주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021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완벽하게 달라진 나의 모습, 또 새로운 어떤 이 흥분되는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 좋으실 겁니다. 어떤 나이도 지금 또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정말 불행한 상태, 정말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주 캄캄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이제부터 그 모든 것을 쭉 내려놓고 처음부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힘든 상황이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여러분들 지금 1월 달부터 1일부터 15일까지 해왔던 마음의 자세가 마지막 12월 31일까지 가는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바뀌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생길 겁니다. 아, 내가 좀 바뀌어봐야겠다. 정말 올해는 정말 독하게 한번 해보자. 제 그 올해 목표가 독한 삶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독하게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50살에 새로 시작하면서 이까지 왔듯이 여러분도 1년, 2년, 뭐 3년 쭉 가다 보면 정말 뿌듯한 삶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뿌듯한 삶들이. 아, 이거구나. 그 마음 단단에서 말한 게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음 단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단단이야 이것이 아니라요. 마음 단단이, 제가 얘기하는 이 마음 단단은요,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 물질,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있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 단단함을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가 지금 몸이 좀 나쁘고 아까 그 선배처럼 어떤 치매가 뭐 단기 기억 상실증이 오든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고 하든 간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이 최단단이라는 사람은 몇만 년 전에도 몇만 년 후에도 없을 그런 유일무이한 고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나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은 비록 뭐라고 욕할 수 있지만 나 스스로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 뭐 아파트, 물질, 그 다음에 과거,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신있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그러면은 1년이 걸릴까요? 2년이 걸릴까요? 3년이 걸릴까요? 이렇게 마음 단단하니 바로 지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얻어야 되고 아니면 뭐 돈이 많아야 되고 이런다면 시간이 걸리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마음 단단함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요, 이제부터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뀐 걸로 인식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코칭하면서 네가 이제 완벽하게 그 글로벌한 요리사가 되었다는 그 느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여태까지 했던 컴퓨터나 그냥 흘려보냈던 시간들을 이제는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을 거다. 아까워서. 내가 멋진 글로벌한 요리사인데 내가 그런 거를 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마음 단단함을 만들어가지, 그게 아니라 이 시간부터 나는 마음 단단한 사람이야. 어느 놈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소중해. 오늘 이 시간 이 마음 단단한 강연을 듣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하고 소중해. 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내 주변의 사람들부터 내가 휘달리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물질 좀 부족해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냥 흘려보냈던 과거들 신경 안 쓰겠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니까. 그 마음을 가지시란 겁니다. 이게 마음 단단이고, 이 마음 단단함은 1년, 2년, 3년이 걸릴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쉽잖아.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내가 마음의 주인인데 그 마음을 못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태까지는 그렇게 마음을 안 먹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그 마음을 먹어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충분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연초 1월달, 그리고 아직까지 오지 않았던 이 음력설까지 한번 루틴을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음력설부터 하루 이틀 3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일 배드 케이스는 음력설 때부터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음력설 때부터 해야지. 안 됩니다. 음력설 때부터 하면 벌써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올해 12월 31일 그냥 끝난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목표를 잡아서 음력설 때까지 한번 예비 과정으로 루틴을 돌려보는 거예요. 루틴을 돌리고 이제 음력설 때부터 딱 카운트를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그렇게 카운트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45분인데 우리가 체면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데서 그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가장 편안한 자세,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조정하고, 제가 그때 보니까 이걸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어떤 신비로운 소리로 들리는 어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자세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그리고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해서 자세를 잡아 보십시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천천히.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자, 이제 온몸의 힘을 쭉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생각하면서 머리의 힘을 쭉 빼주십시오. 머리가 텅 비어질 겁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머리 힘을 쭉 빼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얼굴 전체 힘을 쭉 빼주시겠습니다. 내 얼굴의 힘이 쭉 빠진다. 그렇게 상상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저하고 하는 것은 상상이고 시각하니까 내 머리에 힘이 쭉 빠지고 내 얼굴에 힘이 쭉 빠진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두 팔의 힘을 쭉 빼주세요. 두 팔의 힘이 쭉 빠진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가슴과 배의 힘을 쭉 빼주십시오. 가슴과 배의 힘을 쭉 빼주십시오. 배에 완벽하게 힘이 빠지면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편안한 휴식에 들어갑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허벅지를 포함한 다리의 힘을 쭉 빼주십시오. 다리의 힘을 쭉 빼주시면 마치 남의 다리인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고 느긋하게. 좋습니다. 자, 이제 온몸의 힘이 쭉 빠졌습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진 편안함을 느껴보십시오. 스스로 그렇게 느껴보는 겁니다. 편안합니다. 자, 이제 제가 숫자를 5에서 하나까지 세어 내려갑니다.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깊고 더 편안한 상태로 그대로 쑥 들어갑니다. 5, 넷, 아주 깊게 3, 2, 1. 아주 편안하고 느긋하게 그대로 쑥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편안함을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아주 편안하실 겁니다. 자, 이제 상상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곳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오솔길이 될 수도 있고 바닷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을 상상으로 혼자 걸어 보십시오. 두벅두벅 아주 편안합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그냥 편안합니다. 두벅두벅 걷는 겁니다. 오솔길이라고 하면 나무에 눈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요. 쭉 가다가 보면 개울가가 다 얼어 있죠. 쭉 가보십시오. 편안하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을 혼자 거닐어 보십시오. 편안하게 거닐어 보는 겁니다. 좋아요. 자, 이제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내가 지난 일주일을 또 어떻게 잘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겁니다. 영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나쁘게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영화 보듯이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쭉 돌아보시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뻤던 것들은 그대로 감사함을 느끼면 되고요. 좀 아쉽고 불편하고 억울했던 것들은 그냥 작게 만들어서 날려보냅니다. 그것 또한 나의 좋은 경험이었어 하고 그냥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아주 작게 만들어 보고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편안하고
느긋하게 그냥 흘려 보내시면 됩니다. 편안하고 느긋하게. 좋습니다. 자, 이제 지난 한 주일을 한번 되돌아봤고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까? 올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말 어떤 가치를 내가 이 세상에 좀 한번 남겨볼까?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좀 전해줄까? 천천히 한번 느껴보십시오. 조금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 지금까지 내가 하면서 내가 가진 게 뭐지?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내보일까? 나는 절대로 늦지 않았어. 이 상태로 살지는 않을 거야. 특히 2021년을 중심으로 내 인생은 완벽하게 바뀔 거야. 어떻게? 나의 의도와 나의 의지대로 아주 멋있게 살아갈 거야. 과거는 다 잊었어. 내가 좀 힘들고 유약하고 연약했던 과거는 다 잊었어. 이제부터 내가 멋지게 살아갈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에너지와 열정이 꽉 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나 스스로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과거와는 틀리게 아주 많은 에너지와 열정으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될 거야. 정말로 기분 좋게 내 나이대부터 바뀌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그 편안함을, 그 뿌듯함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거야. 그래,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지 못해도 내가 바뀌는 것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좀 마음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자, 그 뿌듯한 마음을 쭉 가지면서요. 현재부터 먼 미래까지 아주 자신있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이제 어떠한 불편함, 어떠한 고통도 없이 이제부터 아주 자신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느껴보십시오. 뿌듯하실 겁니다. 아주 뿌듯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나 뭘 해도 될 수 있겠구나, 내 나이 때도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새록새록 솟아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잘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아주 또 상쾌하게 아주 자신있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 당당함이 쭉 끌어오를 겁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에서 셋을 세면 깨어나시면 되는데, 깨어나도 그 체면 속에서, 이 명상 속에서 느꼈던 그 뿌듯함은 그대로 기억하면서 깨어나십니다. 깨어나면 아주 상쾌하고 개운합니다. 하나, 둘, 천천히 깨어나시면 됩니다. 깨어나면 아주 상쾌하고 개운합니다. 셋,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어떤 삶의 어떤 얘기들 때문에 집중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집중이 되진 않아요.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좀 안 됐다 그거보다도 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한테 긍정적이고 나한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한테 긍정적이고 나한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면 되지, 그걸 갖고 나는 왜 안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55분인데
혹시 저한테 해주실 말씀이나 어떤 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댓글을 갖고 제가 또 다음 주에는 아주 멋진 또 강의를 또 준비할 텐데, 이 강의는 일요일 9시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명상도 하고 마음의 단단함을 얻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자료들은 제가 마음단단연구소 그 카페나 여러 군데 남겨두는데, 댓글로 제 어떤 그 카카오톡 채팅방에 안 들어와 계시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서 제가 매일 어떤 다른 곳에 올리지 않는 그런 좋은 어떤 얘기들, 그런 자료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마 지금 구독자가 409명인데 410명, 뭐 420명 되겠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고요. 오늘 제가 했던 이 얘기들을 마음속에 쭉 담으셔가지고 내일 2021년 1월 18일 월요일부터 한번 자신있고 당당하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어떤 나중에 그 결과가 좋을 거고요. 뿌듯한 하루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소감들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고맙고요. 오늘 처음 오신 그 나온님, 성공쌤, 브라이언쌤, 예, 조엘 빌리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조엘 빌리가 저를 아시는 분입니까? 와주셔서 고맙고요. 전영 선생님 아주 반가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여기 꼭 오라고 내가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들어오셨군요. 감사하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모임을 이렇게 안내를 못 드렸는데 코로나만 끝나면 이제 한번 뵙자고요. 우리 체면방에 계신 모든 분들. 어떻게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지금 그 단기기억 그 선배 아까 통화했는데 점점 기억은 돌아오는데 몸이 또 이렇게 또 좀 계속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뭐 잘 좋아지겠죠. 뭐 몸은 그래도 꿈이 많으신 분이라 또 꿈을 많이 꾸다 보면 또 몸도 좋아지고 그렇겠죠. 젊은 날 뭐 좀 방탕한 생활, 뭐 술도 먹고 뭐 많이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을 잡았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본인하고 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정말 무슨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예, 송고생 고맙습니다. 처음에 2분 오시고 8분 오시고 오늘 12분 11분 오셨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예, 한 주를 돌아보는 과정도 좋았고요. 새로운 한 주 명상으로 시작합니다. 예, 또 한 주를 멋있게 한번 해보자고요. 잘 될 겁니다. 예, 김민성 선생님 좋은 시간 되었고요. 예, 남필 선생님 예, 좋습니다. 김노희 선생님 매주 오셔서 고맙고요. 김민성 선생님 오늘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잘 마무리 하시고 예, 역시 루틴입니다. 역시 루틴이죠. 오늘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체면이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서 미래생,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 가보라고 했더만 본인이 그 사업을 하는 그 이미지를 그리더라고요. 지금은 좀 내성적이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 생에는 올해 이번 생에서 잘 해가지고 사업가가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것도 괜찮구나. 그래서 아주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갔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는데 그 마음 먹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김영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영현 선생님 처음 뵙죠? 제가 모르시는 분인가요? 처음으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 제가 아시는 분인지. 김영현 선생님 제가 기억이 없으니까 처음 뵙는 것 같고요. 나호 선생님 하경주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 한번 물어보셔도 제가 뭐 아는 데까지. 오원석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오원석 선생님. 오원석 선생님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매주 오시면 정말 지금하고는 틀린 삶이 될 겁니다. 제가 그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저한테 접목을 시켜서 그것이 어떤 체화가 된 것들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성공한 5사람들의, 그 젊은 사람들의, 저를 그거 보면서 많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목표를 성공을 목표로 잡으면 안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가치를 줄까, 여기에 목표를 둬야겠구나. 그러면 다양하게 성공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따라오게 된다는 그 이치를 가지게 됐고요. 저는 사실 그 5명 사람들 같이 그런 어떤 험한 좌절과 실패와 이런 걸 겪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그렇게 일부러 걸 필요는 없겠죠. 단지 2014년 9월 30일 날 나왔을 때,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서 참 제일 싸늘했을 때입니다. 아주 추웠을 때죠. 그런데 그건 이제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 상황에서 그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뭔가 딱 끊어 놓으면은 좋은 건 있습니다. 왜냐면 절실해지고 간절해지는 거죠. 내가 돌아갈 나무를 딱, 그 다리를 딱 끄는 거죠. 파부침주라 그러잖아요. 딱 길을 걷는 다음에 배도, 그 다음에 내가 해먹을 밥도 다 이 솥도 깨는 거죠.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죽어나서 하나 싸워야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그냥 그대로 주저앉으면, 여기서 주저앉으면 노숙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이, 여러분들이 상황, 이 현재 지금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높은 데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 바닥인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시작,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생각이 전부 다 과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과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우유부단한데, 나는 여태까지 이랬는데,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렇게 흘려보냈던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나도 좀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 이제부터 내가 좀 부족하지만, 좀 없지만, 좀 고통스럽지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다. 여기서부터 내가 한번 기적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편안하게 시작을 하실 겁니다. 예, 김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 방을 나가셔가지고 조용히 차 한잔 하시던가 하시면서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오늘 자료들은 전화번호를 남겨주면 제가 그 카톡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자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보니까 이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 많고 제가 아시는 분들인데, 제가 모르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저한테 뭐 카톡으로 주든 뭐 하여튼 여기다 남기시든 하면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자료들을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마음 단단 연구소 카페에 그대로 올려놓을 거고요. 자료들도 그냥 다 드릴 테니까 오늘 조용히 한번 볼펜을 잡고 써보십시오. 아,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한 번씩 방을 나가십시오. 방을 쭉 나가셔가지고 오늘 하루 잘 정리해서 내일부터는 아주 완벽하게 마음 단단하게 시작을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와인 한잔 할 겁니다. 와인 한잔 하면서 또 내일부터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마음 단단하게 해서 나 자신도 마음 단단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마음 단단을 전해주면서 멋있고 행복하게 살 건가 구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방을 나가셔가지고 이제 여러분 혼자 지금 제가 전해드린 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인강을 듣고 뭐 교육을 받잖아요. 그거는 절대 여러분들의 요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거를 요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듣고 아니면 무슨 인강을 듣고 유튜브를 들어도 여러분께 안 됩니다. 이제 조용히 가셔가지고 여태까지 받았던 재료들 갖고 요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스스로 요리를 해야지. 재료만 갖고 있으면요 마음만 아파요. 이 재료를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다고요. 재료가 좀 없어도 맛있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 재료 있는 것들을 그냥 읊어버리면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은석 선생님, 김영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한 주 열심히 단단하게 살다가 다음 주에도 뵙자고요.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꼭 요리를 만드십시오. 제가 드린 이 재료들을 갖고 요리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요리를 만드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요. 몇 개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즐기고자 하는 요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나가면 저는 와인을 가지고 스스로 내일 하루 또 어떻게 살 건지 또 다음 주를 어떻게 살 건지 또 하루를 정리할 겁니다. 이제 8분. 이게 참 제가 먼저 나가려니까 좀 그렇고 한 분 한번 나가십시오. 한번 나가시고 박호연 선생님도 계셨구나. 고맙습니다. 예. 박호연. 예, 박호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호연 선생님, 김영현 선생님, 오원석 선생님, 박효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가지실 예 가십시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자료들을 받고자 하시면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시거나 개인 카톡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 오픈방에도 초대를 하셔가지고 제가 수시로 매일매일 올리는 글들을 받아보셔도 굉장히 그 마음의 힘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일괄 스트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잘 계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 9시에 새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